지난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치러지는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0일 집계 기준으로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30.2%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총선인 21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11.8%보다 18.4%포인트 높습니다. 총선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선거의 투표율이 직전 총선보다 높게 나오면서 4월 10일 총선 투표율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더구나 총선을 눈앞에 두고 비판 언론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사퇴에 이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대파 논란으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국 혁신당 창당은 검찰독 재정권 청산을 바라는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으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일보의 김부택입니다. 광주는 선거가 끝났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이제 투표 안 할 것이다 이미 승리했으니까. 근데 조국 신당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광주가 60% 이상 될 거라는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호남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국 혁신당의 등장 이후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 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에 투표하기 싫다, 이놈 저놈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일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의 등장 이후 4월 10일 총선의 과제는 뭐냐? 윤석열 정권을 우리 애국 시민이 심판하는 거다. 내가 나가서 내 손으로 심판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마음이 유권자들의 그런 애국 시민의 마음이 4월 10일까지 꼭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총선 추이를 보면 투표율이 55%를 넘을 땐 민주당에 유리했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계열에 유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월 1일 재외선거 투표가 마감되고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나타나면 이미 선거는 끝났다는 정치평론가들이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파로요? 네. 아니, 이종섭 사건에 이미 저는 끝나 있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더 일찍 끝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출렁였을 뿐이지 이 본질적으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평가와 프레임은 끝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섭, 황상무 또는 대파가 그걸 촉발시킨 거죠. 거군요. 근데 제가 보면 이종섭, 황상무보다 대파가 더 컸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민생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선거의 시작은 정권 심판론 실정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 점정은 결국 경제와 민생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와 선거에서 이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걸로 결국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업적을 굉장히 많이 쌓았어요. 근데 결국은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 막 후퇴합니다. 그런 속에서 마지막에 이 클린턴이 IT 금융 자본과 손을 잡으면서 결국은 미국은 또 이 소프트머니가 굉장히 선거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홍보력이 생기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때리면서 선거를 끝내버리거든요. 지금도 마지막에 단일 이슈를, 단일 주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종섭 대파로.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열흘 앞둔 현재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우세를 점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여권의 악재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열흘 앞두고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유권자의 40% 이상이 무당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에서 20대와 30대 남성의 투표율은 70%대에 달했지만 4년 전인 21대 총선 때는 5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재외선거 투표율과 맞물려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20대와 30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무당층들을 투표장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